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강원도의 어느 외진 군부대.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갑고 위병소는 삭막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낡은 라디오 스피커에서는 김수희의 트로트 한 곡이 애절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 군복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이등병 김민호. 올해 겨우 20살을 넘긴 청년은 위병소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군 생활은 그에게 너무 버거웠다. 내무반의 억압, 끝없는 훈련, 선임들의 구박. 그중에서도 위병소 근무는 특히 긴장의 연속이었다. 혹여 실수라도 한다면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호에게 가장 큰 짐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입대 전날 밤에도 아버지와 격렬한 말다툼을 했다. 너는 도대체 뭘 하려고 사냐? 남들 다 대학 가는데 너는 군대냐?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아버지에게 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군에 간다는 건 실망이자 분노였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을 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조차 아들의 게으름 탓으로 돌렸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스스로도 미래가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차가운 침묵은 지금까지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최소한 규정만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차량이 지나가면 그는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귀찮다며 성질을 내는 간부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규정이야말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줄이었으니까. 추위가 발끝까지 스며들어 몸이 움츠러들었다. 근무 시간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오후 4시를 갓 넘긴 시각. 멀리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호는 자세를 고쳐 세우며 차량을 주시했다. SUV는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 한 명이 내렸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정돈된 군복 차림. 그러나 이상했다. 계급장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손에 신분증도 들고 있지 않았다. 여성은 침착한 걸음으로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다. 민호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안녕하십니까?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여성은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부대 사람입니다. 급해서 신분증을 두고 왔습니다. 민호의 직감이 곧장 반응했다. 부대 사람이라면서 신분증을 두고 왔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부대 사람일수록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계급장도 없는 상태라면 더욱 수상했다. 혹시 간첩은 아닐까? 아니면 정보를 빼내려는 자일까? 최근 보안교육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신분증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그 말을 듣고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민호는 잠시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중대장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위병소에 도착한 그는 여성을 보자마자 즉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장군님.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장군? 지금 자신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막아세운 사람이 장군이라고? 더군다나 여성 장군이라니. 민호는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중대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이 병사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영창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여성 장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이 병사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칭찬이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무례를 범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중대장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그러나 장군님,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복종 아닙니까? 여성 장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틀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복종도 의미가 있지요.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민호의 가슴에 꽂혔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단 하나의 믿음. 바로 그것이 옳았음을 장군이 확인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장군은 잠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간부들이 달려와 분주히 움직였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위병소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했다.
자신이 원칙을 지킨 게 맞는 걸까? 정말 장군은 자신을 칭찬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걸까?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민호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의 서막이었다. 장군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민호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야, 김민호. 내가 진짜 그 장군을 붙잡았다며? 동기들은 호기심과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고 몇몇은 장난스럽게 농담까지 던졌다. 하지만 선임 박하사는 달랐다. 민호야, 너 큰일 났을지도 모른다. 겉으로야 장군님이 잘했다고 하셨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 민호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정말 자신이 장군의 심기를 거슬렀던 건 아닐까? 칭찬은 그저 형식적인 말뿐이었고 곧 불이익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며칠 뒤 결국 일이 벌어졌다. 헌병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이등병 김민호,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병대로 출두하라.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헌병대 출두라니. 그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동기들마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헌병대에 불려가면. 민호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버지의 냉혹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넌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혹시 정말 그 말대로 되는 걸까? 군에서 징계를 받고 낙인 찍힌다면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헌병대로 향했다. 조사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헌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등병 김민호. 며칠 전 위병소에서 장군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민호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조사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게 내가 장군님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내가 감히 장군님을 막을 자격이 있나? 탁!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민호는 움츠러들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억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시각 부대 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보수적인 고위 간부들이 은밀히 모여 앉아 있었다. 신분을 숨긴 채 들어오려다 이등병에게 걸렸다. 이거야말로 장군의 권위 실추 아닌가? 그래. 여자가 3스타라니 원래부터 못마땅했지. 이번이 기회야.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민호를 징계 대상으로 몰아가면 그것이 곧 장군의 보복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자연스레 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민호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 싸움 속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부관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장군님, 김민호 이등병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군은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부관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 병사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며칠 후 부대 안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김민호 때문에 장군님이 크게 화가 나셨다더라. 아무리 규정이라지만 장군님한테 무례를 범했으니 끝장이지 뭐. 동정하는 이도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많았다. 민호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정말 자신이 모든 잘못의 원인일까? 게다가 간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집에서 애나 키워야지. 군대는 남자들이 지키는 곳이지. 이번에 끝장나야 해. 민호는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고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 직접 만나본 장군은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진짜 군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민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동기들도 선임들도 섣불리 그를 편들지 못했다. 괜히 얽히면 우리도 피해본다. 는 분위기였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군대라는 곳이 원칙보다 눈치가 중요한 곳일까? 불안은 점점 깊어졌다. 자신이 잡은 원칙이라는 끈마저 손에서 놓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의 운명을 가를 자리가 마련되었다. 부대 전체 간부 회의. 그는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넓은 회의실. 장군이 정면에 앉아있고 수십 명의 간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분위기는 마치 군사재판장을 방불케 했다. 이등병 김민호, 앞으로 나오시오. 민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과연 이 자리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뀔 것인가? 부대 전체 간부들이 모인 대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다. 김민호 이등병은 중앙 증인석에 서 있었고 정면에는 여성 장군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참모장, 대대장, 중대장, 심지어 타 부대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 모였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냉정했다. 저놈이 감히 장군님을 막아세웠다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중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군님, 이 병사가 신분 확인을 거부하며 출입을 막았습니다. 군 기강을 흔든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했지만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이내 그는 용기를 냈다. 저는 규정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대 출입은 신분증 확인이 원칙입니다. 그분이 장군님이든 누구든 규정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일부 간부들은 코웃음을 쳤다. 어린 게 원칙 타령이나 하고 있네. 군대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하지만 장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민호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혹시 자신이 방금 한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 건 아닐까? 침묵을 깨고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 병사가 옳습니다. 간부들은 술렁였다. 뭐라고요? 장군님, 지금 뭐라고?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전 나는 일부러 신분증을 두고 위병소를 찾았습니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날 이 이등병만이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민호를 몰아세우던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군은 이어서 간부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군대는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대에서 원칙보다 눈치와 권위가 앞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나를 흔들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회의장을 가르며 날아갔다. 간부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병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이 지켜야 할 첫 덕목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연병장. 전 장병이 집합한 가운데 장군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 병사를 칭찬하려 합니다. 호명되었다. 이등병 김민호. 민호는 놀란 얼굴로 앞으로 나갔다. 장군은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규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여주었다. 부디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민호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두툼한 봉투 속 짧지만 힘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남들처럼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더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진짜 남자다.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인정해준 것이다. 민호는 위병소 근무에 다시 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원칙을 지키는 군인, 그리고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눈 덮인 산맥 위로 아침 햇살이 떠올랐다. 하얀 설경 속 위병소의 깃발이 찬란히 휘날렸다. 그리고 민호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깃발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